안녕하십니까. 결손금 감액 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7도 63788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0 내지 2014 사업년도에 각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년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인 2015년 5월 28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 회수한 매출 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원고의 2010 내지 2014 사업년도에 입금으로 각 산입해서 2010 내지 2014 사업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 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 경정을 한 이후에 그 감액 경정을 다투지 않고 그 이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그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시 신설된 법인세법 13조 1호 후문은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액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법인세법 13조 1호 후문의 문헌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 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년도 법인세의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 경정은 이후 사업년도의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석입니다. 2월 결손금 관련 규정이 개정된 연역을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2월 결손금 발생 기간은 지금까지 법인세법 개정 시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인세법 제정 시에는 직전 사업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기간을 2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내로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공제 대상인 2월 결손금은 위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2월 결손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 시 법제 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제 66조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5일 법인세법 개정 시
대상 법인에 따라 2월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다르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일정한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축소를 했고 2017년 12월 19일 개정 시에는 2018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70%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60%로 공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축소한 취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예를 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납세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행위 중 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거나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이전의 2월 결손금 감액 경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이전 법인세법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2월 결손금 감액 경정의 처분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즉 대법원은 2월 결손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왔습니다. 대상 판결 이후 결손금에 대한 불복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결손금 증액 경정 청구를 하는 방안입니다. 국세기본법 45조의 1항 2호 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 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 청구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거부를 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45조의 2 제2항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후행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수인 한도론을 주장하는 방안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이 있는 경우 그 후행 처분인 과세 처분에서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세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하면 결손금 감액 경정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거나 법인세 경정 청구를 하면서 수인 한도론을 근거로 결손금 감액 경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관한 하자 승계론에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이 이러한 수인 한도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대상 판결은 2009년 12월 31일 법률제 9898호로 개정 시 신설된 구법인세법 13조 1호 후문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실무상 논란이 있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 불복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감액 경정을 바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 판결은 명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 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 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